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안 좋았는데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 집값 상승을 지금 막을 수가 없다. 신축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수요는 신축에 집중하고 있어요. 매매고 전세고 모두 물량이 감소세입니다. 전세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을 넘는 구간이 또 나올 거다. 무서워요. 저는 24년 하반기가 무섭다고. 진짜 어제 가격 잊어야 돼. 아파트는 이미 늦었어요. 저거 안 된다니까.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거 1기 신도시 재, 그리고 플러스 서울 재개발 재건축, 이거 안 된다니까요. 아파트 늦었어요. 지금 이거 늦었어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8월의 대책,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비아파트 규제 푸는 거, 그리고 혜택을 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주택자분들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 뭘 풀어야 돼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세가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어. 지금 전세가 상급지 20억 가 있는 거 밑으로 내리려면 이것부터 해야 돼. 자, 그래서 빠른 대체 신축 공급 가능하게 하는 게 유일한 전세 안정화, 매매가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제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아까 말했잖아요. 1기 신도시고 3기 신도시고 서울 재개발이 재건축이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비 폭등은 말할 것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있네? 이거를 공급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재건축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재건축은 재초안도 있잖아. 못해요. 이거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급의 쥐약이에요. 쥐약. 분양가 상한제 있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 여러분들 28년 2030년에도 못 들어와. 정신 차려야지. 지금 2기 신도시 양주 옥정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3기 신도시 2040년대도 안 돼요. 분상제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공급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 공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상제랑 공사비 폭등 이거를 씹고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아파트가 겁나 비싸야 돼. 주변에 아파트가 겁나 비싸야지 분상제 있어도 공급이 된다고. 뭐 계양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돼야 돼. 그 정도 돼야지 3기 신도시 공급이 됩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용산과 강남의 재건축을 이끌어내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상제 재초안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비싼 이유가 뭐냐면 신축이 가장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귀한. 이 믹스는 분상제랑 재초안은요 공급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급 없다.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을 보면 다 재초안 피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 하는 애들은 못 피해.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아리팍이 평당 1억 5천 돌파했죠. 이제 한강뷰 나오는 데만 그렇지만 이제 수순이에요. 국평이 이제 50억 돌파. 30평대가 50억 넘는다고 이제. 그러면 다음 압구정은 가만히 있을까? 60억, 70억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이미 비싼 것들보다는 투자자의 마인드로 봤을 때는 이런 분상제랑 재초안을 최대한 피해서 갈 수 있는 현장이 뭘까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그리고 분상제가 아닌 비규제. 이런 데가 투자자들은 수익을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조합원들이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 분상제랑 재초안을 받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조합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투자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가 최상급지는 맞지만 최상급지를 차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출, 흘릴 피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가장 돈이 많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건 뭐냐면 최상급지 중에서 비규제, 용산과 강남 3구는 아닌 지역이겠죠. 그 중에서도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이 자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죠.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빌라의 시대,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재개발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재개발. 왜냐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극에 달하고 있고
또 상급지 분상제까지 덮치고 있으니까 청정지역, 청정지역을 봐야겠죠. 그래서 빌라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 13.5%가 동년 대비 증가를 했고 6월, 7월 집계하면 6월, 7월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빌라 매매 가격 장기 하락세를 탈출했다. 이거 2년 만에 이제 바닥이 끝나고 전국의 빌라의 상승률 있죠. 상승률. 이게 보합 전환했어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락 끝났다. 끝났고 서울은 상승세예요. 상승세. 그래서 0.12 정도 올라갔다. 아파트가 지금 0.3 올라가지고 난리 난 거잖아. 근데 빌라는 0.12. 그럼 이것도 빌라도 작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 전세와 매매가 모두 상승 중이다. 자, 그리고 빌라는 아파트보다 공급이 더 최악이다라는 거예요. 빌라의 신축은 슈퍼사이클, 장기 상승으로 지금 돌입했다라는 거죠. 이제 바닥 끝나고 이 공급망이 뭉개진 거는 단기간에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게끔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신축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높은 지가와 금융비용과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 금융비, 지금 빌라도 여전히 토지에 대한 금리는 6%입니다. 지가도 안 싸요. 안 싸고 공사비도 이제 평당 금액대가 이제 뭐 900만 원 잡고 가야 되니까 거의 30% 상승이죠. 그래서 이제 신축 빌라가 만들어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장이기 때문에 신축을 찾는 매매 수요자나 임차 수요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상승률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불붙은 서울 집값 가용정책 총동원해서 8월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의 신축 빌라는 2,900가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세제 혜택 확대 카드를 꺼낼 것 같다. 자, 그래서 8월에 비아파트에 대한 완화책이 나올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건 뭐냐면 이 오피스텔이랑 그 빌라를 60제곱으로 했는데 이걸 면적을 85로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빌라, 비아파트 포함해서 85 면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 혜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에 대한 규모 확대, 그리고 주택수 배제에 대한 것, 그리고 공급 유도, 수요를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주택자를 증가시켜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주택. 지금 실수요는 다 아파트로 가지 빌라로 안 와. 지금 시장에 다주택자 안 오면 다 죽어요, 지금. 다주택자가 와서 임차를 놔야지 살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바닥을 이제 끝낸 빌라가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아직도 아파트에만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 중에서 제일 싼 부동산이 사실 빌라입니다. 빌라. 이게 전세 사기 이슈, 126% 룰, 전세가 상한제, 룰 때문에 그렇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싼 거예요. 수요를 가장 적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8월이 되면은 규제 완화책이 제대로 나올 거예요. 제대로 나올 거고 재개발에 대한 마켓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 마켓. 그래서 폭등이 어디서 나오냐? 빌라 시장에서. 재개발 투자용 빌라에서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상급지에서 나올 거예요. 서울의 상급지의 재개발 추진 가능지. 여기는 진짜 폭등이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폭등이 나오냐? 우리가 1억에서 한 3억 들여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오를 수 있는 장,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장이 열린다고요. 이 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얼마 전에 발표하진 않았죠? 이미 이제 공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금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신속통합 발표 이전에 착공이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만 들어갔으면은 입주권이 나와요. 그렇게 완화가 되는 추세예요. 공문이 돌았어. 원래는 그 준공 기준일이거든요. 준공 기준인데 그게 완화가 된 거예요. 착공 기준으로. 왜냐면 그렇게 해야 공사를 하거든. 완공 기준으로 하면 공사 무서워서 못해요. 그 완화책도 나왔고,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정책, 노후도 기준 60% 나왔죠. 그리고 동의서 걷는 기준도 완화됐고.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정책 110에 추가되는 거죠. 110 플러스. 이게 나오면 재개발 가능한 추진제는 폭등 나올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갈 거예요. 지금 한 5, 6억짜리가 7, 8억 이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뭐 2, 3억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닐 거고, 투자금 1억 들였는데 2, 3억 올라가는 건 200%, 300%예요. 수익률이. 그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은 한정된 자본으로 돈을 크게 벌려면 아파트 갭 투자?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갭 투자하려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한 7억 정도는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뭐 한 5억 이하다. 5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빌라 사셔야 돼요.
빌라로 크게 버시는 게 나아요. 이거 5억으로 갈아타기 준비 중이다. 아파트 하나 있다. 그러면 아파트 그냥 지키시고 5억 가지고 빌라에서 2주택 전략으로 가셔도 돼요. 이미 종부세 위험 이런 건 2주택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추진될 수 있는 빌라 사는 게 이번에 하반기에 폭등세를 만들어지는 그 마켓에서 내가 큰 수혜자가 되려면 이거를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재개발이 가능한 입지여야 된다. 노후도 기준이나 뭐 동의를 걷는 뭐 추진 지역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정된 자본 대비했을 때 상급 입지 사야 돼요. 서울에서 하급지 뭐 저기에 있는 구석탱이에 있는데 살려는 게 아니라 상급지나 한강변을 이 포커싱 해가지고 사셔야 돼. 세 번째는 포텐셜이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개발 호재, 업무, 상향 지역,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다수인 뭐 혼합 지역 이런 데가 가야 연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끌어올려지는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 자, 서울도 보면은 이렇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지금의 그레이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말고 상급 입지로 갈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뭐 이쪽 라인이라던가 마포구에 있는 라인, 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성수 뒤에 있는 밀려 있는 자리들, 강동구에서도 이쪽, 천호, 암사 라인,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을 보시면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 뭐 노량진 라인이라던가, 그리고 여의도 아파트들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 중에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자리들이 어딘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리는 어딘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우리가 재개발 생각하는 자리들 있죠. 재개발 그 재건축 추진 자리들도 보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들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보시면 나중에 큰돈 될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자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 외곽 말고요, 안쪽에 있는 앞으로 추진돼서 대여가 될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잠재력, 주변에 신축이 많이 조성될 수 있으면서 인구가 몰릴 수 있는 자리들, 거기에 큰 기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 골라야 돼요.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